UH가 왜 힘드냐, UH가 어떤 학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니느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냐, 어떤 반응 요소들을 반영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큰 틀의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 그럼 작년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합격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내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수능, 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내 방에 있는 가구들, TV, 스마트폰, 욕실에 있는 하다못해 칫솔에, 변기에, 샴푸에, 현관문을 나설 때에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신발들, 도로로 나갑니다. 자동차, 이 모든 것 중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탄생한 하나의 상대물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미대생들이 합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아이템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판매해서 쓰는 거죠. 디자이너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춘 하나의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이 창작은요, 절대로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직종에서는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디자이너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점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비교하자면 디자인에 대해서 값어치를 굉장히 존중해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개발이 됐는데 그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회사가 굉장한 부를 이뤘어요. 그걸 디자이너 덕이라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부각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직업군이에요. 미대를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입시를 시작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시각 디자이너예요, 저는 제품 디자이너예요. 여기 영역에서 크게 못 벗어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파트에서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대 입시가 과연 왜 힘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인문계나 자연계의 대학 입시 평균적인 경쟁률은 2대1에서 많아봐야 5대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실시간으로 경쟁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면 5대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빨간불이 와요. 그러니까 즉 5대1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대 입시에서는 5대1이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수도권의 대학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되도록이면 수도권을 오려고 굉장히 바라봅니다. 이유는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미대를 나와서 거기에서 회사가 있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지방권에는 디자인 회사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수도권을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한 차이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고지 교원이 4,000명대예요. 근데 응시원은 4만대예요. 즉 10대대 경쟁률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정시도 가군을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는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학년도 통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거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의 비율을 편차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 보시는데 전국으로 뽑게 되면은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정시 모집이 아직은 좀 적습니다. 수시 모집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수도권에서는 정반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정시 모집이 훨씬 더 우세이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수시 모집이 우세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교육부한테 압박을 넣느냐, 교육정책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수시 모집 비중을 줄이고 정시 모집 비중을 늘려라고 한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정시 모집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셨지만 편중 현상 때문에 지방으로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시에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정시까지 못 가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늘려서 수시에서 이미 합격자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여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경쟁률을 이제 학교별로 도표시켜줬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가 중간에 보이실 텐데 서울여대,
단순히 학교가 더 좋아서 서울보다 좋다기보다는 전형의 문제. 서울여대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됐고요. 앞쪽에 보이는 시립대라든지 숙대라든지 과기대라든지 중대, 상대 정도는 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느냐?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통과자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이래요. 마찬가지 정시 경쟁률입니다. 정시는 상대적으로 아주 튀는 대학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죠. 자, 서경대, 덕상여대 36대는 별명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보루. 서울 쪽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데 성적이 낮아서 난 도저히 못 써 하면 아이들이 덕성 보는 대학에 접해야 해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힘든 게 바로 상대평가. 상대평가가 가장 힘든 건 내가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들이 95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떨어진다. 90점이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죠. 반대로 내가 80점이에요. 근데 상대들이 75점을 받았네. 땡잡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의 가장 힘든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잘 이뤄내려면 내가 현재 경쟁자들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 100분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도 100분위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등급보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를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하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판독하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만 그리다 오는 거예요. 대학생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는 무엇으로 평가를 할 거냐? 크게 성적을 확인하는 내신 성적, 수능 성적. 그래서 비교과 서류 이거는 이제 보통 학생부 혹은 직접 쓰게 되는 자소서나 아니면 미술활동 보고서를 읽게 되겠고요. 당연히 미대이기 때문에 실기를 보는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교. 이걸 다 준비할 거냐?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건 버리고 이것만 준비할 거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예비반 같은 경우에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거 다 잡으라고 해요. 나중에 뭐가 이 친구한테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라고 보시죠. 근데 입시반이 됐잖아요. 이거 다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왜냐면 2학년 2학기까지 이미 아이의 가능성이 벌써 점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3학년부터 1년 안에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요소적으로. 그래서 내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독하는 기준까지를 다 보려면 내가 현재 내신은 어떻고 수능은 어떻고 실기는 어떻고 이걸 간파해야지만 계속 해야 될 것과 버려도 될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걸 다 하면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낸 교육부시 만들어낸 전형들의 종류예요. 수시 모집에서는 보편적으로 실기 전형 있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것들이 보통 미래에서 선발하는 대표적인 전형 방식인데 보시다시피 논술 전형은 상대적으로 미래에서는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없는 전형일 뿐이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힘들어요. 특기자 전형은 뭐냐?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 혹은 공모전에서 상위에 입상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비실기인 학생부 위주 전형과 그다음에 실기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되는 실기 위주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수시 모집은 총 4년제 기준으로 6개 학과밖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더 간단해요. 3가지 전형밖에 없습니다. 실기를 보는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대부분 수능 대개예요. 실기 점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 들어가는 비실기 전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는 유일하게 홍익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시겠지만 가나 다군별로 한 개의 대학, 한 개의 학과밖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형들을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영교육과 함께 뽑는지 이제 대표적인 대학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수시 모집에서 실기인데 다단계 전형을 칩니다. 다단계는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예선전이 있고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을 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그 예선을 대부분은 내신 성적으로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 서울시립대는 3단계에 걸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역시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는 학생부와 실기 그리고 3단계에서는 거기에 면접까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과기대는
거기에서 3단계 면접만 빠지고 1단계로만 적용이 되는데 서울시립대하고 다른 건 2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전혀 안 들어가요. 학생부는 그냥 통과 기준으로만 가리고 통과만 했다면 통과한 아이가 1등급으로 통과하든 3등급으로 통과하든 2단계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실기 성적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가겠다. 이런 특징이 있고 대부분 가장 많은 대학들은 동덕여대 유형을 따라갑니다.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일대는 1단계에서 서류와 내신 성적,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다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희대, 이 전형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평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값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북고나 강남 하남권에서 5등급 한 아이하고 지방에 약 100여만 되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한 아이하고 과연 누가 더 똑똑할까? 이걸 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형들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여기는 다른 거 안 보고 내신 100%예요. 거기에 대부분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 요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한 수학을 반영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신 단계에. 특별전형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4개 학교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 주자인 국민대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넣는 이유는 특별전형으로 만약에 국민대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하나니까 이 전형으로 국민대에 합격을 하잖아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정시모집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정시모집은 아까도 조금 더 단조로워요. 실기전형은 역시 다단계 전형과 일괄 전형으로 나뉘는데 다단계 전형은 보통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을 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단계 통과자를 모집인원의 5배수도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성적, 실기시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국민대 또한 1단계에서 수능 성적하고 여기는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 30%를 반영해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성적과 함께 실기, 면접을 보는 학과도 있고 안 보는 학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대부분 가장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기 위주 전형 이 학교들은 따로 1단계가 없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기에는 뭐가 좀 그렇다고 중위권도 아니에요.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에서 제일 높은 대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기 반영 비율이 예전보다 조금 줄었어요. 성적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아직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편차, 반대와 반대는 반영 비율에 대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홍익대만 유일하게 이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서류, 미술활동 교육을 통해서 실기시험 없이 선발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역시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 한데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미대 입시 일정이에요. 올해는 이제 수능이 11월 17일 날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 수시, 정시, 원서 접수 기간부터 전형 기간이라는 건 이 기간 안에 뭐 실기시험을 보던 면접을 보던 이런 기간을 전형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시 시험장을 가는 게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스타트를 해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정시 가군이 내년 1월달 초에 시작을 합니다. 약 10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힘 덜 들이게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 이거에 포커싱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러면 이제 입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올해 변화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올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분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보가 많을수록 양질의 정보를 판독하실 줄 알아요. 그냥 카더라, 그렇다더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느 게 더 합리적인 분석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서울대입니다. 1단계 통과자가 원래 정원의 10배였어요. 공예하고 디자인학과를 합친 모집 정원이 350명이었습니다. 한데 반토막 냈어요. 5배수로 줄였습니다. 약 175명이 서울대를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학과는 원래 수학을 감점제로 적용했던 것을 올해는 33.3%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즉 수학 성적도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서울대 하나의 움직임 때문에 나머지 그 밑에 학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 첫 번째 서울과기대예요. 서울과기대가 왜 영향을 받느냐?
같은 군에 있습니다.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를 치려고 했던 아이들 175명이 어이구 이거 혹시나 1단계에서 잘릴 수도 있겠네? 이 판단이 들면 제일 먼저 어느 학교를 선택할 거냐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과기대입니다. 그럼 과기대 경쟁률과 성적은 역시나 올라가겠죠. 커트라인이. 또 하나 바로 건대 커디과입니다. 그 다음 차순위의 성적 높은 대학은 건대이기도 하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워너비 대학 중에 하나예요. 탑5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커디과는 아이들이 보기에 합격점만 보면 저거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 커디과도 성적 상승을 서울에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또한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반영할 때 보통 100분위로 반영을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표준 점수로 반영합니다. 100분위는 100명으로 열을 지어놔요. 그 중에 내가 몇 등이야, 2등이냐, 4등이냐, 10몇 등이냐 이 등수만을 가른다면 표점은 똑같은 등수인데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췄느냐 이걸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표준 점수는 달라요. 특정 한해는 문제가 쉬워서 표준 점수 만점이 국어 같은 경우에 150점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좀 쉬웠다 하면 만점이 표준 점수가 14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과목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100분위 90을 받았고 저 친구도 90을 받았는데 표점은 내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국민대를 지원할 때는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다른 지원자들에 반해서 내 나이에 표준 점수가 어떤지를 판독을 분명히 받고 신중하게 과를 결정하시거나 지원 여부를 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내신 적용이 폐지가 된 건데 자, 비교 내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N수생들, 재수 이상부터는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내 고등학교 때 내신이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수능 성적에 국어와 영어가 1등급이면 내 내신을 1등급으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비교 내신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교 내신제가 있었을 때 재수생들은 좋았죠. 내 내신이 낮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폐지가 되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때는 뭘 가장 신경 써야 되냐면 1단계로 통과할 수 있는 커트라인의 성적 아이들이 가장 위험해요. 내신 분석 더한 값을 보고 이과가 1단계에서 통과할지 안 될지를 판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들 또한 이번에는 학생부를 발급받아서 내신 계산값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의 합산값을 가지고 통과 여부를 예리하게 점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등급이면 그러면 국민을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반영률이 소위 말하는 30점인데요. 30점 중에 9등급한테 21점을 기본 점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9등급이어도 수능을 잘 받으면 국민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홍익대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세종 캠퍼스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을 없앴어요. 원래 지원자가 많을까봐 걱정이 돼서 1단계 커트를 4배수로 제한을 하는데 이놈의 지원자들이 4배수가 항상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류에서는 자소서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미대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홍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로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무 과나 내가 학점만 받으면 그걸 전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대학이 바로 건대죠. 중이동에 있습니다. 나군에서 작년까지는 모든 5개 학과를 선발했다가 올해는 가군으로 영상이 가고 가군으로 생기과가 가게 돼요. 수능에서 원래 국어와 반영률이 50%,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학교들 반해서. 그리고 영어가 15%였는데 올해는 영어를 조금 더 높인 10%, 높인 25%가 됐고 국어를 좀 낮춰서 40%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건대 학생들의 점수를 작년 계산법과 올해 바뀐 계산법으로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4% 정도가 상승해요. 근데 이 4%의 상승은 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으나 판독을 하실 때 작년에 건대 70%인데 갔다더라 올해는 그럼 74%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랑 똑같이 건대 때문에 주변 대학이 타격을 받아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가공으로 옮겨간 영상과의 모집 인원이 45명입니다. 보편적으로 건대 경쟁률이 10대 1 정도가 기본이에요. 자, 450명이 갑자기 어디서 쏟아져 나올 수가 없죠. 다른 학교로 쓰려다가 건대가 여기 온다니까 나 써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학교들이 서울여대,
한양대, 중앙대 이 학교들은 건대를 보는 아이들의 성적하고 편차가 거의 없어요. 비슷한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양대를 보려고 했다가 올해 건대가 얼굴이 옮겨네? 건대나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한양대, 중대, 서울여대가 상대적으로 가군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독을 하고요. 그 다음 영상이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 가군에 가서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니야? 과가 5개였다가 가군에 한 과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몰리겠네? 한데 가군에는 굉장히 상위권 대학들이 몰려 있습니다. 국민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庆명여대. 자, 성적이 건대를 쓰는데 조금 남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건대를 쓰려고 할까요? 아니요. 이제 이 나머지 5개 학과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적 오름세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대신에 경쟁률은 예년보다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년 전, 3년 전에 건대 영상영화과가 그때 모집 정원 25명, 그때 18대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예측하는 건 한 15대1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할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률이 높아지면 변수, 이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나 실기가 그만해서 합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한데 괴물이 등대요. 성적은 낮은데 실기가 1등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합격 자리를 하나 가져가요. 그러면 원래 이 정도면 합격할 만한 자리가 하나 내놔야 돼요. 이런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잘 그리는 거야? 한마디 말씀. 잘 그리는 학생은 넘쳐요. 컨셉이 강한 그림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덕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분에는 단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 3개 학교 다 성적 제일 좋은 자원들을 데려왔어요. 한데 그 탑자리를 이제 건대 상기과한테 내놔야 돼요. 그래서 건대 상기과는 예년보다 합격해야 되는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지대가 세종대. 이 학교들이 건대보다 낮은데 왜 건대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자, 명지대 시각하고 산업디자인과는 올해부터 정시 모집을 안 합니다. 수시에서 100% 다 뽑아가고 정시 모집을 안 해요. 그리고 패션 디자인과 비실기로 정시 모집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원래 수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뽑고 정시에서 기드로 뽑던 거를 해마다 이렇게 뒤쭉 바꿔요. 그러니까 올해 그 순서가 됐어요. 정시에 기드를 안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선발해요. 즉 명기대 4개 학과가 전부 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기초 디자인이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가 2년 동안 기초 디자인 선택 실기를 했다가 올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인체 색칠 송유로만 선발합니다. 그러면 세종대 모집 정원 35명 중에 세종대 경쟁률 보통 10대 합니다. 그 중에 전부 다가 기초 디자인 안 해줬지만 최소 절반이 된다고 하면 170여 명. 그리고 명지대 과마다 보통 10명이 채 안 돼요. 4개 학과니까 40명이라고 치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 나군에서 갈 거냐. 대표적으로 차세학교가 역시나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 그리고 성신여대 공예, 그리고 건대 리빙과 의상에도 눈독을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건대 나군에서 리빙과 의상 또한 이 두 학교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의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각각의 지원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편을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블로그로 만들어진 거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별로 실기로 보는 학교, 비실기로 보는 학교가 어디에 무슨 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립되고요. 마찬가지 정시 모집은 실기 반영 비율로 정해놨어요. 실기 반영 비율이 0%라는 건 말 그대로 실기를 안 본다는 즉 비실기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다른 판독보다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게 바로 내 내신 성적이에요. N수생들은 이미 내 내신을 바꿀 수가 없죠. 결정이 나빠라는데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전문대 일부를 비롯하고 3학년 나머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이에요. 나 2학년 2학기까지는 성적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통계를 내놓고 거기에 지금 듣고 있는 3학년 1학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몇 단위가 들었고 올 1등급이 돼. 아니면 현실적으로 3등급이었으니까 3등급이었대. 그 성적이 어느 정도로 기록할 거냐를 보고 판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판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이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코피를 쏟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자도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즉 이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될 애들하고 그렇지 않아야 될 애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실기 능력입니다. 이유는 정시 모집에 반해서 수시 모집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편적으로 실기 일괄전형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쟁률은 수도권 기준으로 못해도 40대 1, 못해도 70대 1. 격한 경우에는 당연히 100대 1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높은 요거를 실기로 뚫어내면 실기 능력이 이미 갖추죠. 갑자기 그날 가서 실기 시험을 잘 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집중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실기력을 굉장히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봐야 된다. 수시인데 수능 성적도 안 들어가는데 왜 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되지? 성적을 봐야 되지? 정시랑 비교하기 위해서요. 수시를 판독할 때 정시 모집 때 어느 학교 정도를 쓸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입니다.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관리는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판독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수능 성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성적이 학교를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근거이고, 그러면 이 친구가 합격이 가능하냐를 판독해주는 건 성적이 아니라 실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과 실기 유형에 대한 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어느 학교를 쓰려고 결정을 해놨어요. 부모님이랑 이제 나 수능 성적 이만큼 나와서 여기 학교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대. 그래서 그걸 쓰려고 딱 눈여겨 봤는데 갑자기 먼저 쓰려니까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아요. 그러면 피해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확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호도예요. 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남도 가고 싶다. 내가 가기 싫은 학교는 남들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느냐? 실기 좋은 아이들은,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경쟁자들이 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모두 다를 난 여기 쓸래 이상적인 학교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고3들은 그냥 지원이야. 내년에 저 성적이 한데 S생들은 안 돼요. 겁이 나기 때문에 어디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선호도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시나 실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친구가 10대의 경쟁력을 뚫을 수 있는 실기력을 현재 갖고 있는지를 판독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 렉처로 풀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홍대 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등급인데 이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해역이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21년도입니다. 21학년도 2년 전이에요. 자, 작년 거는 보통 올해 5월 이후에 보통 공개가 돼요. 그래서 작년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작년 거라는 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 아래 보시면 보정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라는 제도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령 내 내신이 2등급인데 보정계수를 0.9를 받아서 두 개를 꼭 하면 2등급 성적이 1.8등급으로 껑충 올라가요. 홍대는 보편적으로 단위수가 20단위가 넘으면 보정계수가 0.9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 내신보다 잘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성적은 학생의 원래 내신보다 조금 좋게 계산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작년부터 이 보정계수가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를 쓰셔야지 이러니까 합격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판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국민대예요. 상담 요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 성적을 놓고 내가 합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방식으로 이제 성적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빠르로 이렇게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수시 모집에서는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에 특기자전형 이외에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개 학과에서 선발하다가 최근에 줄여서 시각 디자인 국가하고 이번에는 AI 디자인과 두 개 학과에서만 선발을 하는데 전년도 AI 학과가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2년 전 21학년도의 성적 통계는 AI 디자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평균 등급이 내신 등급 1.57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등락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성적 통계를 보시냐면 작년치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3년치 6회치 정도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 정시 모집이에요.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성적이겠죠. 하나 성적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이건 백분위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쳐다보시면 영어를 반영한 성적 같아요.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는 학군에서 좀 많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어 번역과 반영된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비실기 영상디자인과하고 공간디자인과 비실기의 성적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또한 표면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공개를 할 때 전체 성적을 발표하는 대학도 있지만 상위 컷이라고 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상위 70% 컷만 보여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자 중에서 10명 성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7명 위에 있는 7명 성적만 보이겠다.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국 대상의 하나죠.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만을 반영을 해요. 이 해에는 전 과목 반영했어요. 21학년들. 단 전 과목이긴 한데 국어 영어를 90%로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 10%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숙제는 국어 영어 사회 기준이에요. 중앙대, 성신여대 성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서울시립대 1단계 10배수를 통과하려면 국어 영어를 기준으로 2등급 때 초중반은 내신이 돼야지만 1단계 통과가 가능하고 실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는 지금 현재 4개 학과로 쪼개져 있고요. 시각하고 산디과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국영사 기준 2.3등급 전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금속하고 도자 같은 경우는 2.9에서 3.1 정도가 커트라인 형성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4개 학과 중에서 시각산업 같은 경우에는 2.4등급 정도 전후에서 커트라인 형성이 되고 환경공예 같은 경우는 2.7, 2.8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서울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디자인학과는 다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어요. 응용미술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미대가 아니라 사범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고 들어가는 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특별하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를 통과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학생부 전체를 봅니다. 정성평가를 하면서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가 돼야지만 통과가 가능해요. 한데 특목고고 강남 8학번이고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4등급 때도 통과하는 사례를 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갖고 판독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 다음 한국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를 하려면 보통 3등급 중반 정도 그리고 낮은 학과인 도예, 패션은 뭐 4등급 때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만만하세요. 그리고 중대 또한 시각산업 공예 중에서 공예가 제일 낮은 편이고 공예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 때도 커트라인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3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천대, 인천대학교때 역시 도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들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학교들은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컷하기 때문에 한데 나머지 대학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은 대부분 4, 5, 6등급에 포함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의 내신이 보편적으로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명수를 정해놔요. 1등급은 4명한테만 주게 돼 있고 2등급은 7명한테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 5, 6등급을 합치잖아요. 100명 중에 54명이 4, 5, 6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 5, 6등급 안에 들었다 그러면 편수는 보편적인 아이예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이유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자꾸 막고 있어요. 외부 수상한 거 못 쓰게 했지, 공사도 개인이 한 공사는 못 쓰게 하고 자율동아리는 하나만 기록고 이렇게 학생부에 기재된 게 없으면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은 아마 없어질 추세를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상위권 대학 서울대 실기 밀포함전형 디자인학부에서 7명을 선발해옵니다. 그리고 국민대 프로필전형 고려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홍대 이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 BCB로 지원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내신 성적이 2등급대예요. 여기서 반영 과목을 딱 정해놓은 학교는 단 한 군데, 홍대밖에 없어요. 홍대는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면 내신을 편출할 때 국어,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이수반이 높은 걸 하나를 가져가서 총 3개를 반영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 보세요. 계산기로 두드리진 않지만 수학도 보시고 과학도 보시고 다 보시면. 그 다음 중위권 대학 가천대부터 지금 한양대까지는 보통 내신이 3등급 전후여도 충분해요. 이 대학들 또한 지정 과목은 없어요. 전 과목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 전형들은 사실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비교과 활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생부에 얼마만큼 기재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소서에서는 저 굉장히 그림 잘 보여요. 근데 학생부에서 선생님이 얘는 그냥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정시에서의 판별 기준은 당연히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성적이 학교를 결정한다. 그래서 1등급대, 그리고 상등 3등급대, 4등급대, 5등급대, 6등급대 정도로 나눠놨어요. 자, 그 다음은 실기 유형인데요. 기초기간이라는 명칭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학교마다 점수를 판별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거를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알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형이에요. 그래서 기초수학 유형이라고 정리한 기초수학 평가를 보는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기초조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국민대, 드로잉이라고 쓰고 있는 이화여대, 자유표현 고려대, 공간 고성과 묘사, 중앙대 공간, 학교는 다 다르지만 배워야 될 영역들이 비슷한 학교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기초 디자인 하면은 똑같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조건이나 제시어가 강화된 유형, 이거를 못 풀면 아무리 잘 그려도 안 뽑아가요. 연출이 중요한데요. 밋밋하게 배치하면 안 뽑아가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는 대학,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오는 대학, 이런 식으로 큰 틀로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같이 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아들, 딸이 있으면 참 좋겠죠.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실기도 잘하는데 그럼 이 친구는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최상위권 대학이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고, 그래서 수시에서의 이 대학들은 대부분 실기를 보는 대학 몇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실이에요.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는 비실이고 숙명여대부터 한해동까지는 실기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하고 정시 모집에도 거의 유사한 대학을 응시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죠. 두 번째 파트, 내신은 3등급이에요. 수능도 3등급 정도 수준이라면 이 친구들은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인데 여기서는 비실기는 없어요. 실기 모집하는 정시 모집에서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도 지원은 가능한 상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는 있는 제일 좋은 국민대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앞장에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실기 과목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서류 준비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애매한 친구들이 3등급에 준하는 학생들. 기초 디자인도 해야 되고 기초 수양도 해야 되고 해야지. 그 다음 이제 아예 그냥 편안하게 4등급 이하에 가는, 이러면 이 친구들은 기초 수양 관련된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때가 저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워너비 대학은 대부분 건국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지원하고 정시지원 대학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보다 저는 더 낮아요. 그러면 대학은 못 가나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디자인 대학은 110개가 넘습니다. 갈 데는 많아요. 근데 가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최상의 워너비 학교를 그나마 심어주면 이 정도가 된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인서울의 마지막 볼에 상대, 상대, 국성여대가 이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과연 제 말대로 해서 하는가? 이거를 이제 학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지역균형이라는 제도가 서울에 따로 있어요. 지역균형이라는 건 그냥 일반 전형하고 달리 학교장에 추천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장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 운이 좋게 지원을 했고 실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해서 최종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비실기 영역도 분명히 챙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 홍대에 합격한 학생인데, 보통 홍대 합격한 학생들은 한 군데만 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홍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면 지금 이 학생도 고려대, 숙대 다 합격했죠. 그럼 당연히 세 개 중에서 홍대를 갔겠죠. 이 학생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했는데 그 우수가 막 1등급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한 2.5등급 정도의 내신을 보여줬었고 수능 성적이 아주 높지는 않았죠. 그리고 비교과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야지만 이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비교과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컨설팅을 이렇게 해요. 항목별로 나눕니다. 교과 활동은 뭐가 있고 비교과 활동은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어떤 걸 글감으로 발췌할 건지, 이 친구를 어떤 컨셉으로 교수한테 보여줄지, 그런 작성을 하는 목표이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역시 효자죠. 네, 장학생입니다. 장학생이면 못해도 한 학기 등록금이 이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학기당. 네 학기를 보내시려면 예산이 되시죠.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 장학생 하면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얻고 다녀야 돼요. 이 친구는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에 채척을 했고, 남은 박이대, 다군, 홍대 캠퍼스 자유전공까지 3개 다 합격을 한 친구고, 내신에 반해서는 수능이 좋았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 모집의 비중은 굉장히 낮았겠죠. 정시 모집에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고, 수업은 내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 친구 또한 현업 때, 고3 때보다는 조금 더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려놨어요.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노릴 수 없었던 국민대를 쓸 수 있었고, 국민대, 건대, 단대, 세계 실기전은 모두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또한 절반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친구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민대는 쓸 수가 없었고, 한양대, 정대, 인하대, 즉 기초디자인 위주의 대학들로만 준비를 해서 이 성과를 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국어 백분이 73%, 탐구 79%, 73%, 70%대에 70%대라는 건 등급으로 따지면 3, 4등급 정도가 해당합니다. 이 정도 성적 가지고도 충분히 실기를 잘하면 이 경쟁이 높은 대학들을 뚫을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 친구는 이제 중대랑 건대를 역시 합격한 학생인데, 수능 성적은 제가 봤을 때 국어가 좀 많이 밑으로 됐지만 탐구가 이걸 커버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또한 이제 저희 반에서 준비를 했던 친구고, 이 친구 또한 앞에 친구하고 성적은 유사해요. 근데 이제 학교 지원이 조금 달랐어요. 성적은 비슷한데 왜 학교를 다르게 지원했느냐? 이 친구가 연출 유형을 잘하느냐, 제시 유형을 잘하느냐, 묘사력이 좋느냐,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해서 이 친구를 뽑아줄 만한 학교를 찾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 다음은 이 친구는 이제 홍대 캠퍼스에서 합격한 친구인데, 건대 유림하고 다른 동양학과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또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요. 국어가 지금 50%, 즉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반에서 수업했던 학생이고, 학생회에서 동시에 보조 강사로 일했던 친구예요. 보조를 하면서 시험까지 보는 굉장히 힘들게 오래 했는데, 그 전년대에 갔던 학교가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도전에서 상수해서 본인의 원어민 경희대를 맡게 있어요. 이 친구는 명제를 왜 붙었냐면요, 건대 커디과 준비하다가 문제점이 똑같으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그룹화 시켜서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 안에 이 학생이 A 유형, B 유형, C 유형을 다 마스터하기라는 건 전문가들인 거예요.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을 몰아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걸 판독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신재영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하시기 전에 좀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계획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수능 성적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이제 11월 달에 있는 수능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기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한 3월 정도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죠. 이미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기본적으로 좀 파악이 돼요. 사실 3월 모의고사에는 이제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대가 오히려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이 성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수능 점수가 나올지를 초반부터 이제 예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시작하고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충분히 하면 되지만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낮지만 실기에는 재주가 있고 흥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실기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수시 전형,
수시 전형에 승부를 내야 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6월 달부터 보통은 수시 전형 준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정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때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실기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9월 모의고사 때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유형을 좀 더 준비할 것인지를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시 전형 기간하고 이제 정시 원서 접수 기간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6월,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수시 준비 기간이 보통은 돼요. 그리고 9월, 10월 이때는 대부분의 이제 수시 시험장을 가게 되죠. 지금 책자에서 나오는 이 일정 자체를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돼요. 본인이 어느 학교를 준비하고 어느 전형을 준비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 일정표를 보고서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학생부 관리예요. 요새는 이런 수학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 측에서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에 중요한지는 말씀 안 해주시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봉사 시간을 채워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전형에 필요한지 그리고 무단결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 굉장히 공포감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아이들 안 빠지게 하려고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문제가 되고 대학 갈 때 다 문제가 된다. 막 겁을 준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이제 해당이 가능해요. 과천대 패션이라든가 명대 서울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인천대 디자인 그리고 인하대 의교육 여기에 있는 학교들에는 이제 수학이 이제 필수 반영이 되고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은 수학 내신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 자체에서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학생부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관리를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게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면은 사실은 2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이 3등급 때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관리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리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신이 이제 3등급 기준에서 3등급이 된다면 3학년 때 내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기 다단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3등급 때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서 내신 같은 경우도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간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성공을 하냐면은 어디에다 좀 더 집중한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학년 내신 관리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기 다단계 전형이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신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수시에서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좀 더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굉장히 높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6등급이 된다고 해도 감점 요인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 자체가 사실은 뭐 나중에 엄청 섬세하게 들어갔을 때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도 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실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걸 판단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형인 학생들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이제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평익대학교라든가 이화여대 그리고 서울대, 국민대 자소서 전형을 쓰는 학교들은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걸 관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 활동에 있는 뭐 동아리라든가 방과후
체험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각종 대회 나가는 거, 그리고 전시 관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한번 이제 준비해봐도 괜찮은 유형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공식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관한다라든가 아니면 외부 단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이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전시 활동, 전시 관람이라든가 그냥 독후감, 뭐 독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점수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증이 어느 정도 되는 비교과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쓰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장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학생부에 잘 기록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알려주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다면 이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결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출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시 수시에서 대부분 이제 적용이 많이 되진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들이 있죠. 이 학생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성실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데 자, 일단 출결 점수 반영 사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가 이제 정시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일단은 학생부에서 90% 들어가고 출결 10% 들어가는데 이 점수 자체가 정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0점 만점에 2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미미하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출결 사항도 보면은 내가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나중에 보면은 정시 때 마찬가지인데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애 학교에다 붙여놓으려고 막 협박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간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판에 보면은 그 초반 한 열흘, 2주, 3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공결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크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수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고 정시 때 이거 수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뭐 한국사라든가 아니면은 영어라든가 이런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학교는 아까 서울대가 들어가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은 수학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점수 올리기도 좋고 한 탐구를 반영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체를 올리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를 본다면 다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국어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탐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국어 성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암기 과목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는 게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탐구 위주로 먼저 관리를 하고 국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게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탐구를 한 개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탐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점수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점수를 봤을 때 상대평가일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게 보통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위권에 모여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일단은 절대평가 영역 자체는 분별력이 굉장히 좀 적고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위권에 있다 보니까 성적이 높아지면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 이제 환산표인데요.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대에 어느 등급이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근데 보면은 국민대라든가 건대 같은 경우를 딱 보시더라도 보통 3등급까지는 편차가 별로 없어요. 4등급까지 편차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5등급 때부터는 점수가 이제 많이 깎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성적이 아주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를 빨리 올리는 게 내 성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별로 다 다를 텐데 영어가 막 7등급이라든가 6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이걸 빨리 4등급이나 3등급까지 올라가면은 사탐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점수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국민대 준비하는데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2등급, 1등급에다가 시간을 계속 쏟는 것보다는 국어 영역이나 탐구 영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죠. 자, 일단 실기 관리인데 이게 미술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부모님들을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 다 실기가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까 뭐 어느 게 비중이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게 비중이 있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기초 소양 평가 계열하고 기초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상 보면 입결이 가장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어중간하게 걸려있는 친구들이 입결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끝까지 어느 영역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이들도. 자, 일단은 기초 소양 평가 유형이에요. 지금 보면 대부분은 아이디어의 비중이 되게 큰 유형이고요. 점수 자체가 굉장히 상위권 앞에 보통 3등급 이내에 들어간다면은 이 실기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낫고요. 왜냐면은 아무나 볼 수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수능 3등급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 알아보러 다니실 때 여기가 기초 소양을 잘하는 학원인지 기초 디자인을 잘하는 학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아마 다니셔서 아마 우리 학원을 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이 유형 자체가 보면은 건대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랑 아니면 여기는 한양대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 그리고 밑에는 경희대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대회라든가 아이들 성적을 좀 기본적으로 봐서 이 친구의 실기대회를 다양하게 나가볼 필요도 있어요. 어느 학교 유형의 아이가 좀 더 적합한지를 학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봐서 어느 학교를 준비해야 될지를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5월 전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훑으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중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국민대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고 자체를.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데 꾸준히 이렇게 성적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성적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좀 나을 수 있고요. 공부에 흥미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계획을 세우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는 수시니까 그냥 공부만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시 준비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수시 준비하지 하면서 실기에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안 하고 실기는 남들이랑 똑같이 하고 이런 경우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시 계획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를 진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대에 타임수를 좀 늘려서 실기 비중을 올려가지고 승부를 내야 될 학생들이 좀 있고요.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정시 계획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 이제 학업 관리를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 이제 실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대같이 서울대같이 성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타임수를 조금 적게 갖고 가고 4타임 정도 적게 갖고 가고 그게 아니고 뭐 성적이 어중간해서 건대하고 국민대를 병행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기를 좀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나누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한 판단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실기대회 일정표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확정된 학교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돈을 지불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 실기대회라는 게 쭉 있을 때 한 번씩 나가보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실기대회만 나가는 것들도 또 문제예요. 왜냐면은 실기대회가 초반에는 중요한 학교 몇 개 나갈 때는 너무 긴장도 되고 준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소풍 다녀오듯이 그냥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긴장감도 좀 없고. 그래서 정작 본인이 진짜 수시에서 가고 싶은 학교든지 아니면 정시에 꼭 가고 싶은 학교는 동기부여든가 실전 경험 때문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이제 서류 면접 관리인데 일단은 이 서류 관리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이 좀 좋은 경우에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미술활동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지금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수시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정립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느 것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데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화된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그냥 뭐 전시회를 관람하고 이런 것 이외에 학교에서 주최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 단체에서 주최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학생부에다가 일단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꾸준히 기재가 돼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근거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계속 준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전형 자체를 안 보다 보니까 간단한 드로잉 테스트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간단한 드로잉 테스트를 하고 내가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선생님한테 발표할 수 있는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 분석이 그냥 단순하게 느낌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형 언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는 어떤 색채의 대비는 어떻고 어떤 형의 비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면접관에게 판단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저희 학원의 합격 보호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시를 앞두고도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 원서를 쓰기 전에 컨설팅이 다시 한번 들어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 성적을 기입하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가 일단 그래프를 떠요.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붙었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이후에 나오는 건데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 가능한 학교들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아이들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냥 작년에 누가 어느 정도 점수를 됐다더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이 막대 그래프의 상위권에 붙어 있으면 이제 붙을 확률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높은 학생이 되고 이 끝점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무 이제 불가능한 성적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면 말 그대로 소신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로 대부분은 장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연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선명하게 잘 그려서 눈에 잘 보이는 그리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잘 그려 못 그려 느낌이 좋아 약간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이에 대한 기록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학교에 어느 유형에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오답 노트인데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관리하는 편이에요. 마치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수능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지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서 풀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공부하듯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면서 실기 관리를 해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 과제인데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평생 뭐 기초 디자인이라든가 기초 수양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감과 동시에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라든가 디자인의 어떤 특징들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일주일에 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드로잉할 수 있는 숙제를 조금씩 내주는 편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숙제 하나 끝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앞으로 유명 디자이너가 돼서도 꾸준히 어떻게 보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관리에서 되게 좀 저희하고는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우리 연합평가인데 예전에는 막 교수님들이 진짜 평가를 다니시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디자인부 전체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학원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고 그걸 가지고 다 모아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보통 다른 학원 연합시험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부터 전원이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효율적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 자체도 계속 실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시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불가능한 걸 판단하면서 그림을 좀 혼자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인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볼 때마다 힘들게 이렇게 지쳐서 와가지고 나 이거 잘못 선택했나 봐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미루를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동기부여 좀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입시 설명이 끝났습니다.